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박재양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홍조라 하면 영어로는 플러싱을 얘기하는 건데요. 정상적인 반응의 홍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에 체온이 올라가면 당연히 얼굴에 발개지는 현상, 홍조가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뜨거운 음식을 드셔도 사우나에 가도 홍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갱년기에 있는 어머님들도 홍조가 생길 수 있고, 아니면 감정적인 홍조, 그래서 계면적인 상황이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땀이 나면서 붉어지는 상황도 홍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상적인 반응의 홍조가 아니라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홍조들은 홍조가 좀 더 오래 가거나 아니면 좀 빈번하게 생기는 경우에는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피부과를 찾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대표적으로 피부과 질환 중에는 주사나 장미진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돼서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신경혈관계 이상, 그리고 피부 장벽 손상, 그리고 만성의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우선은 레이저적인 면에서 보면 잘 알려져 있는 혈관 레이저인 브이빔 퍼펙타가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 그 세 가지의 모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관리를 통해서도 피부를 재생시킬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LDM이라고 하는 초음파 관리들은 초음파의 압력파에 의해서 미세 파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혈관을 확장시키는 염증 물질이 쌓여있는 부분을 희석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세포 단위로 세포 운동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세 마사지를 해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장벽이 손상된 분들의 특징은 피부에도 음전화와 양전화라고 하는 전기적인 성질이 있는데, 그런 피부 장벽이 깨지게 되고,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산소 라디칼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온자임이라고 하는 이온 영동 장비들도 도움이 되고요. 자연 보습 인자로 알려져 있는 그런 보습 성분들이 약산성 수용성 관리, 그러니까 아쿠아필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재생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접근법으로는 탄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많이 진행된 분들한테는 리쥬란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지성 피부이시면서 땀이 좀 잘 나시는 분들, 그리고 얼굴 붉음증이 반복되시는 분들, 우리가 말하는 홍조 있으신 분들은 스킨 보톡스 같은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신경혈관계 이상 때문에 생기는 홍조는 그 신경 말단에서 이상이 있어서 생긴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킨 보톡스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토피 기질이 있는 건조한 피부 타입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광 주사라고 하는 것들도 홍조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피부 장벽 손상됐다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데요.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병약하고 와병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민감성 정도가 심하신 분들한테 레이저나 관리 같은 것들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강한 에너지를 주는 장비들은 심지어 브이빔 퍼펙타라고 하는 좋은 장비를 갖고서도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의 치료 접근 트렌드는 그렇게 강한 열을 주거나 그래서 멍이나 붓기를 유발하는 시술이 아니라 덜 자극적으로, 그리고 혈관을 파괴시키기보다는 응고시키는 접근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주파 레이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브이빔 퍼펙타 같은 경우는 혈관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매개 물질로 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혈관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장이 595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고주파 같은 경우는 전기적 성질 때문에, 그리고 고주파 전극의 모양에 따라서 깊이를 좀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그 부위에 혈관이 너무 두꺼우면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고주파를 통해서 사전 작업, 프리컨디셔닝을 하고 그 다음에 1064 나노미터의 롱펄스 레이저를 쓰거나 아니면 브이빔 퍼펙타를 쓰게 되면 훨씬 부작용 없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강한 에너지를 일회성으로 하면 얻는 이득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시술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치료 방법을 병합적으로, 그리고 좀 자주 내원하시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치료하시는 게 맞고, 사실 홍조라는 것들은 유발인자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변수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선 습관적으로 한겨울과 여름에 하던 습관을 바꾸지 않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피부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적응하는 시간 동안에 트러블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환절기 때 피부 트러블도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다 하물며 추가적으로 그런 자극을 주시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홍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좀 덜 주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홍조 치료는 빈번한 홍조가 반복되거나 한번 얼굴이 붉어지고 가라앉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생활에 불편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치료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홍조는 점점 더 악화되고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 진행하기 전에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 홍조 같은 것들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해소 방법이나 나름의 방법을 터득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고요. 술은 직접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실제로 얼굴이 술을 드시면 붉어지는 분들은 건강에도 매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술은 좀 적절히 절주를 하시는 게 좋고, 맵고 뜨거운 음식들도 직접적으로 혈관을 확장하시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고, 약 중에는 반드시 드셔야 되는 약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약이 있는데,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이나 아니면 남성분들은 발기부전제 같은 것들을 드시면 혈관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담당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필요하면 조절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피부과적으로는 만성 피부염이 있는 주사 장미진이라던가 아토피 피부염이라던가 지루 피부염, 그리고 입 주변 피부염, 이런 것들은 전문의들하고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 생각은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회성 시술이나 단기간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 접근을 한다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담당 선생님하고 생활습관과 환경을 교정을 하고, 그리고 적절한 시술을 받으면 횟수의 문제이지 꾸준히 하시다 보면 분명히 피부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시는 시간보다는 빨리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서 치료를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얼마든지 좋아지실 수 있으니까요. 더 진행되기 전에 빨리 가까운 피부과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